맑은 물, 푸른 숲이 살아 숨쉬는 곳 장흥. 이곳엔 건강하고도 맛있는 이야기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자연, 거기에 내 가족들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건강하게 길러낸 먹거리. 우리들의 몸과 마음에 건강한 기운을 가득 불어넣어줄 장흥의 친환경 먹거리를 소개합니다. 예로부터 산 좋고 물 좋아 몸에 좋은 것들이 널려 있다는 장흥. 여기에 사람들의 노력이 더해져 건강한 먹거리들로 가득하다는데요. 사람 입에 들어오는 것이니만큼 무엇보다 튼튼하고 건강하게 길러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소들을 키워내는 이곳. 장흥의 한 축사를 찾았습니다. 우리 소들은 풀만 먹어요. 전생에. 전생에는 뭐냐면 어미 뱃속서부터 태어나서 나가는 날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풀만 먹어요. 여기는 단백질, 칼슘, 그런 영양분이 아주 풍부한 그런 거고, 이걸 먹음으로 해서 이제 근육이 커지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저쪽에 먹고 있는 라이그라스, 저건 탄수화물을 공급하는 영양분이 많은 거예요. 소들이 풀만 가지고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게 이제 키우는 방법이에요. 소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 두 가지 풀을 섞여 먹이며 정성으로 키우는 사장님. 보다 건강하게 소들을 길러내기 위해선 이만한 수고로움은 당연히 감수해야 한답니다. 이거는 자동이 안 되는 부분이라 일일이 사람이 하루에 3번씩 소 밥을 줘야 되는 거고,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뭐 주유소 하시는 분도 소 120마리 키우고 전파상 하시는 분도 소 80마리 키우거든요. 그게 가능해. 배합사료는 자동으로 하고 저녁에 아침 저녁 가서 청소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근데 소가 그건 잘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정말 소 밥을 주고 케어를 해주고 집사 노릇을 해야 가능한 일이에요. 고양이 집사처럼. 그러죠. 맞아요. 하나 이리 와. 이쪽으로 와. 옳지. 이리 와. 이리 와. 걸어봐. 걸어봐. 아파요? 발을 다쳐가지고 하고.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며 소들의 건강을 케어하는 정성이 대단합니다. 건강한 방법으로 소를 키우는 이곳. 사장님은 소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방식이 확고합니다. 이렇게 기른 소들은 농장주에게도 남다른 자부심으로 다가오겠죠? 처음에 소를 키우겠다고 장흥에 내려올 때는 우리나라 한우 사육의 패러다임을 확 바꿔버리고 싶다, 혁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었어요. 미래에는 이런 농업이 돼야 되지 않겠냐, 한우 사육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지금 10년이 좀 넘었는데 실험 중이에요, 여전히. 눈이 온 길에 내가 첫걸음을 띄고 가고 내 발자국을 보고 뒷사람들이 이제 오기를 기다리거든요. 나도 나이가 적지 않은데 젊은 분들이 이제 따라와 주신다고 그러면 제가 여기 와서 10몇 년 동안 소 키우느라고 고생한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실험 정신과 정성으로 건강한 소를 키우는 사장님. 전국에서 제일 가는 명품 소가 이곳 장흥에서 길러지고 있습니다. 장흥의 친환경 먹거리를 찾아 또다시 발을 옮긴 곳. 맑고 푸른 자연을 그대로 담아낸 장흥의 자랑 표고버섯 농장입니다. 사장님 여기 이제 규모가 엄청나요. 네, 하여튼 뭐 열심히 하루하루 하다 보니까 뭐 양이 좀 이렇게 늘었습니다. 이제 제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조금 이제 버겁다 할 정도로 지금 한계를 조금씩은 느끼고 있습니다. 표고버섯은 나무에 작은 구멍을 내고 그 안에 표고의 종균을 박아 이듬해부터 수확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1년이 됐기 때문에 지금 하얗게 나온 게요. 이게 종균이에요. 여기는 안 뒤집어주면 이거는 다 땅으로 내려갑니다. 땅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제 다시 이렇게 뒤집어주면 이게 다시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생 거일 때는요,
처음에는 한 70kg에서 80kg 정도 되고요. 큰 거는 100kg 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정도 남으면은 한 40kg에서 50kg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비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아, 그 장비는 뭐에 쓰는 장비예요? 이제 이게 이렇게 되면 나무가 이렇게 누워 있을 때요. 이게 이제 세우는 장비입니다. 힘 안 들고 허리를 안 숙이고 이제 이렇게 세웁니다. 뒤집을 때 이렇게 쓰는 이 장비입니다. 이런 정성과 깨끗한 자연이 어우러져야만 만나볼 수 있는 장흥 표고버섯입니다. 저는 이제 그 치킨 그 프랜차이즈를 했었습니다. 이제 치킨 하다가 이제 그것도 번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고 해서 아, 내 일은 아니구나 하고 이제 와이프랑 나이 먹어가면서 이제 시골에서 정말 농장 좀 가꾸면서 이제 편하게 살고 절반은 시골 살고 이제 절반은 도시에서 살자 이제 이 그 생각으로 이제 이 산을 그 구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목표대로 하나씩 지금 이뤄내 나가고 있습니다. 산 좋고 물 좋은 고장에 부푼 꿈을 안고 발을 디뎠지만 쉽지만은 않은 길을 고집한 이영만 씨. 오직 깨끗하고 건강한 먹거리만을 생각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답니다.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뭐 어차피 가격으로 경쟁한다면 배지버섯하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소수의 이제 그 소비자들한테 특화되게 정말 여기 견학으로 오셔서 내 눈으로 보시고 이제 이렇게 하실 수 있게끔 하려고 지금 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거짓말하지 말고 정말 제대로 된 먹거리 만들면서 그 한 분이 고객이 드시더라도 그분들이 만족할 수 있으면 그게 이제 최고의 이제 제가 목표로 이제 이렇게 하고 왔는데 사실 지금도 그러니까 어느 분이 오셔도 이제 그 떳떳하게 내놓고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제가 아직까지는 내 목표대로 이제 지금 지향하는 대로 이제 그렇게 살고 있다 그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처럼 건강한 표고를 수확하는 것만큼 앞으로 부부가 수확해 나가야 할 꿈이 있다는데요. 귀농에서 이제 이렇게 그 정말 열매를 맺는 느낌이 들어서요. 너무 행복합니다. 이 행복을 좀 다른 분들에게 많이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만큼 드리고 싶습니다. 깨끗하고 건강한 장흥 땅의 기운을 받고 자란 한우와 표고. 여기에 장흥 바다의 대표 주자 키조개가 더해지면 장흥 맛의 진미가 탄생됩니다. 진한 숲의 향을 듬뿍 머금은 표고버섯과 함께 건강하게 길러낸 장흥산 한우까지 더해지고 신선한 장흥 등량만에서 건져 올린 키조개. 이름하여 장흥 삼합. 보통 삼합 하면은 홍어, 김치, 돼지고기에서 삼합을 말하잖아요. 근데 이쪽 장흥 삼합은 등량만에서 나온 키조개 그리고 소고기, 장흥산 소고기 그리고 장흥에서 나온 표고버섯을 해서 함께 구워 먹는 걸 장흥산 삼합이라고 부릅니다. 맑은 물, 푸른 숲. 그 명성에 걸맞게 오로지 장흥 땅과 바다에서 나고 자란 건강한 식재료들로 똘똘 뭉쳤습니다. 버섯은 생으로도 먹잖아요. 이게 예전에는 전량 일본 다 수출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잘 유통이 안 됐던 건데 요즘에는 이제 일본의 수출량이 많이 줄어가지고 이제 이쪽 국내로 유통이 많이 되거든요. 한우의 육즙, 표고의 향기, 관자의 식감까지 더해져 입안 가득 풍성함을 안겨다주는 장흥 삼합. 그야말로 장흥의 땅과 바다를 한 입에 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입맛도 떨어지고 기운도 떨어진 추운 이 계절. 장흥 삼합으로 몸과 마음의 건강함을 가득 충전해 보시면 어떨까요? 부드럽고 맛있어요. 이거 못 드셔보신 분은
억울하실 것 같아요. 좋은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장인 정신과 청정 자연이 함께 어우러진 장흥의 건강한 먹거리. 자연과 정성이 빚어낸 장흥의 착한 먹거리로 몸 안 가득 건강함을 채워보면 어떨까요? 겨울철 찬 바다를 견뎌내기 위해 살이 오를 대로 오른 보거. 1년 중 보거가 가장 맛있어지는 때가 바로 지금인데요. 제철 보거를 이용해 깊고 시원한 맛을 내는 볶국을 비롯해 불고기며 튀김, 초무침 등 실속 있게 즐길 수 있는 우리 지역 퓨전복집을 소개합니다. 대전시 서구 만년동의 한 보거 요리 전문점. 이곳에서 보거는 퇴근길 직장인들의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녹여주는 귀한 보양식이라고 합니다. 한번 먹고 나면 생각나는 거, 그리고 또 주기적으로 생각나는 거. 뭐 건강식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 뭐 간에도 좋고 해독에도 좋다고 하니까요. 저녁에 와서 소주 한 잔 먹고 아 취한다. 그러고는 그 다음날 와가지고 지리. 그 다음날 점심에 지리로 속이 쫙 풀리는. 보거는 독성이 강할수록 맛이 좋고 몸값도 높다고 하는데요. 잔뜩 화가 나서 몸을 있는 힘껏 부풀린 이 녀석이 가장 맛이 좋기로 소문난 참복이라고 합니다. 오, 저 지금 보거 처음 봐요. 참복. 참복. 보거 중에서 제일 상위 복입니다. 제일 좋은 복이죠. 참복 다음으로 맛이 좋은 보거는 지느러미가 노란 까치복이라고 합니다. 까치복이라고요. 보거 중에서는 참복 다음으로 좋은 복인데 이게 얼룩무늬에다가 약간 위에가 등어리가 까칠까칠하잖아요. 가시가 많아요. 까칠까칠해서 까친가 봐요. 자, 그럼 보거의 세계로 빠져들어 볼까요? 초무침을 비롯해 매콤한 불고기, 그리고 맑은 탕과 튀김까지 보거 요리들이 한 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보거랑 초면이에요. 아, 정말요? 네, 제가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오늘 처음이라 좀 설레고 또 약간 걱정도 되는데 뭐부터 먹어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튀김은 따뜻할 때 드시는 게 좋기 때문에 튀김을 제일 먼저 드셔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샛노란 색깔이 식욕을 부르는 보거 튀김부터 맛을 보겠습니다. 아삭아삭 소리가 옆에서 들려요. 일단 튀김은 정말 바삭바삭한데 그냥 씹으니까 없어요. 보거 살 자체에 지방이 전혀 없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담백한 맛이 나는 거고요. 닭가슴살 같은 경우에는 좀 퍽퍽하잖아요. 근데 이 보거에는 그런 퍽퍽함이 전혀 없어요. 고단백을 부드럽게 섭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아니 근데 진짜 너무 부드러워요. 이게 닭가슴살과 비교가 된다면 저는 무조건 보거를 먹겠습니다. 태어나 처음 먹어보는 보거 요리. 초면에 이렇게 맛있어도 되는 건가요? 넣었다 하면 사라지는 보거 튀김 맛에 푹 빠져들었고요. 이어지는 보거 요리는 불고기인데요. 비주얼도 좋지만 끓일수록 향긋한 내음에 절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양념의 그 향기만으로도 제가 좋아하는 그 고추 가루가 들어간 그 양념의 향? 들기름 향이. 들기름 향이에요. 통통한 보거살에 들기름을 아낌없이 부어주고 이 집만의 비법 양념을 넣어 골고루 버무려줍니다. 들기름이 들어가야 고소한 맛을 내면서 식감을 더 자극하고 보거의 육질을 더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지금 맛있는 냄새가 들기름 때문이에요? 비법 양념 때문이에요? 둘이 합쳐진 궁합 때문이죠. 아, 오문현다. 들기름과 비법 양념 그리고 싱싱한 보거가 어우러져 어떤 맛의 조화를 이뤄낼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아, 생각하시던 맛인가요? 들기름이 왜 들어간지 알겠어요. 고소한 그 기름 풍미가 훅 올라오면서 이 부드러운 살하고 콩나물의 아삭한 식감하고 어우러지니까요. 진짜 맛있어요.
다음은 보거 초보자에게 난이도가 조금 있는 보거 껍질 초무침인데요. 보거살과 달리 껍질은 어떤 맛이 날까요? 탱탱한 식감? 어덕어덕하면서 탱탱한 식감? 저게 콜라겐 덩어리예요. 피부에 그냥 흡수되는. 피부에 그렇게 좋다는 그 콜라겐이요? 네. 새콤달콤한 맛도 일품이지만 피부에 좋다는 말에 저도 모르게 자꾸만 손이 가더라고요. 근데 오늘 보거 처음이신 거 맞으세요? 너무 잘 드시는데요? 맛있는 건 다 잘 먹어요.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 보거 맑은 탕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육수에 보거와 미나리를 넣고 팔팔 끓인 보거 맑은 탕. 보기만 해도 개운해지는 느낌인데요. 맑디 맑은 국물부터 먼저 음미해봅니다. 아, 개운하다. 왜 사람들이 술 먹은 다음 날 보거 하는지 알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들어가 있는 것 같지 않은 맑은 국물에서 이런 개운함이 나오죠? 지리를 드시면서 하시는 분들은 100% 어제 술 드신 분들이에요. 이거 막 음주 단속기인가요? 새로운 음주 단속기. 걸렸어요. 국물에 이어서 맛보는 보거살은 어찌나 부드럽고 담백한지 감동 그 자체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침 넘어갈 것 같아요. 너무 맛있게 먹나요? 보거가 이렇게 부드럽고 맛있는 살을 가지고 있는지 진짜 처음 알았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이곳에선 보거 하나로 탕부터 불고기 등 4가지 요리를 저렴한 가격에 세트 메뉴로 즐길 수 있는데요. 맛도 좋고 가성비 또한 뛰어나 큰 인기라고 합니다. 고기라는 음식 자체가 사실 먹기 힘든 음식이잖아요. 근데 또 가격이 또 나름대로 그런 정도의 음식인데 저렴하니까 오는 거 아니겠어요? 굉장히 많은 복으로 한 음식이 다채롭게 나와서 가격도 굉장히 쌉니다. 일반적으로 가성비가 좋은 집은 음식이 좀 뒤떨어지는 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 집은 가격도 좋고 맛도 좋고 그다음에 더 좋은 게 서비스가 정말 좋아. 다른 생선과는 차원이 다른 맛과 식감으로 사랑받는 보거. 두툼한 살은 단단해 씹는 맛도 좋고 부위별로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복덩어리 보양식입니다. 제가 이 복요리 오래오래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백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으로 남녀노소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고 영양까지 풍부한 겨울철 보양식 보거. 한 해의 끝자락 맛과 영양을 생각한다면 복을 부르는 보거 요리 어떠신가요? 우리 지역에서 나는 제철 식재료로 밥상을 풍요롭게 채워갑니다. 로컬 푸드로 로컬 셰프가 만드는 건강한 요리법, 로컬 레시피. 대설이 지나고 동지가 멀지 않은 이맘때 겨울나기를 준비하는 나무들처럼 우리도 월동준비 로컬 레시피를 배워볼까요? 안녕하세요. 로컬 레시피의 박동주입니다. 자, 2021년도 힘차게 잘 달려오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막바지 힘내셔야 되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특별히 힘이 나는 음식을 준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의 셰프께서 어떤 요리를 준비하셨을지 궁금하시죠? 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아경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 빨간색을 입고 오시니까 태양같이 너무 따뜻하게 느껴지는데, 물론 추운 겨울에 따뜻한 것도 좋지만 이게 좀 힘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요리를 저희가 먹고 싶거든요. 자, 오늘은 어떤 재료로 만들어 주실 건죠? 오늘은 포항초로 죽을 끓일 거예요. 포항초? 네, 이제 포항에서 가장 많이 나는 시금치를 포항초라고 하죠. 아, 맞아요. 포항의 시금치가 유명하죠. 네. 그래서 포항초. 그렇죠. 아, 맞아. 이게 포항에 난 시금치. 네.
싱싱해 보이네요. 그렇죠. 바닷바람을 맞아서 더 싱싱해 보이네요. 네, 먹으면 힘나는. 그래서 이제 포항초를 넣고 그다음에 이제 고구마랑 연자를 넣고 뜨끈하게 죽을 한 그릇 끓일 거예요. 와. 자, 뽀빠이는 그냥 시금치를 먹었다면 나는 시금치 고구마 죽을 먹고 힘을 낼 거야. 힘을 내러 가보겠습니다. 힘냅시다. 뽀빠이 기운의 원천인 시금치가 달콤한 고구마를 만났습니다. 풍부한 영양과 뛰어난 맛은 물론 죽이라 먹기도 편한 시금치 고구마죽. 지금부터 요리를 시작해 볼게요. 네, 자 드디어 시금치 고구마 죽을 끓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요 시금치는 죽을 끓여보고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기 이제 이유식 끓일 때는 애기들 먹여야 되니까 갈아서 먹여본 적은 있는데 우리 성인들도 이 시금치를 죽으로 먹나 봐요. 네, 요즘 겨울에 한창 맛이 오른 시금치를 가지고 힘을 내는 오늘 죽을 끓여볼 거예요. 그래요. 힘나는 요리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재료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짜자잔. 시금치는 비타민과 기타 여러 엽산이 많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자는 맛은 달고 성질은 평해요. 그래서 얘는 기운을 내주는, 그리고 스트레스로 오는 모든 우라를 막아준다고. 그다음에 얘는 이제 고구마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죠. 그래서 얘는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줘요. 그래서 비타민과 기운과 혈관. 예. 거기에다가 이제 호랑이콩. 단백질 함량이 높은 호랑이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별콩. 별콩. 콩 이름도 참 다양해요. 이제 면역력을 길러주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불로장생 구기자. 그다음 얘는 표고버섯 가루예요. 표고버섯 가루. 얘는 소금. 그리고 또 여기 팽이버섯. 팽이버섯. 그리고 밥이 와도 되고 밥이 와도 되고요. 여기 육수가 있어요. 이거는 다시마를 넣고 끓인 깔끔한 다시마 육수예요. 네, 자 이렇게 정말 힘이 날 것 같은 재료들을 다 준비해 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힘이 불끈 솟는 시금치 고구마 죽 만들어 볼까요? 네. 시금치 고구마죽 만들기 어렵지 않아요. 자, 우선 다시마 육수에 밥과 팽이버섯을 넣고 곱게 갈아주고요. 다음은 끓는 물에 시금치를 넣고 살짝 데친 뒤 잘게 썰어둡니다. 이렇게 하면 1단계 기본 재료 준비는 끝. 자, 이렇게 재료 손질이 다 끝났는데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요. 어차피 이 죽을 끓이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 재료들을 이렇게 보면 다 이렇게 데쳐놓고 또 시금치를 삶았단 말이에요. 굳이 왜 그렇게 번거롭게 하죠? 우리가 죽이라면 오래 끓여야 되는 생각 때문에 잘 안 해먹는데 이렇게 데쳐 넣으면 빠르게 건강하게 라면보다 빨리 해먹을 수가 있어요. 재료들도 너무 오래 끓이면 좋진 않죠. 특히 시금치 같은 경우는 너무 끓여도 좋진 않죠. 시금치 같은 경우는 이게 수산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데쳐야 돼요. 이게 데치면 수산이 싹 없어져요. 그러니까 볶는 것도 어찌 보면은 데쳐서 물에 담궈야 된다고. 볶기 전에 그러면 데쳐서 볶는 물에 게 담가야 돼요. 야, 저도 몰랐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금치는 어떤 요리를 하던 무조건 살짝 데쳤다가 물에 데쳤다가 요리를 하셔야 된다는 게 오늘의 꿀팁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재료들은 좀 미리 이렇게 좀 살짝 데쳐놓으면 빠르게 조리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군요. 그래서 쌀 대신에 밥이 들어간 거였어요. 네, 자 그러면 요 재료들을 넣고 죽을 끓이면 되겠네요. 네. 자, 육수를 넣어서 갈아둔 밥과 팽이버섯에 나머지 재료를 넣고 끓여주는데요. 콩처럼 딱딱한 재료부터 넣는 게 팁. 마지막에 다진 시금치와 시금치즙을 넣고 좀 더 끓여주면 와, 완성입니다. 뜨끈뜨끈한 시금치 고구마죽. 어때요? 보기만 해도 군침 돌죠? 네, 드디어 시금치 고구마 죽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릇이 너무 예쁘고 따뜻해요. 죽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용기에 담는 것도 하나의 센스. 꼭 이렇게
보온이 되는 그런 그 그릇에 담아서 먹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시금치죽을 끓일 때 보니까 그 시금치를 가장 마지막에 넣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팁이죠. 시금치를 오래 끓이면 색이 갈색이 돼요. 갈변하기 때문에 네. 이제 마지막에 넣어주는 거죠. 아, 데쳤기 때문에 굳이 오래 끓이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시금치 뭐 이렇게 물 같기도 하고 즙 같기도 하고 시금치 물이. 그걸 굳이 또 갈아서 그렇게 또 넣을까요? 아, 시금치를 다졌을 때 식감하고 시금치 물을 넣었을 때 맛이 좀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다양한 시금치 맛을 우리가 즐기기 위해서 즙을 넣기도 하고 다져서 넣기도 하고. 맞아요. 우리가 사과도 그냥 씹어서 먹을 때 하고 이게 갈아서 즙을 냈을 때 하고 또 틀리잖아요. 야, 그 시금치의 다양한 맛, 깊은 맛을 내기 위해서 꼭 시금치 물도 같이 갈아서 넣어주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할까요? 아유, 계속 식을까봐 빨리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식 타임. 신선한 시금치와 달콤한 고구마가 조화를 이룬 특별한 맛. 거기에 부드럽게 넘어가는 식감까지. 시금치 고구마죽 한 그릇이면 에너지 풀 충전입니다. 와, 이게 어떤 맛인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시금치의 맛이 진짜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 뽀빠이가 왜 힘이 나는지 알 것 같아. 뭔가 파릇파릇한 초록 맛이 난다라면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초록 맛이 그대로 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또 어르신들이나 그리고 또 밥맛이 없는 분들에게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그 아침 식사 대용으로 조리도 빠르고요. 먹기도 편하고 맛도 신선하고 그리고 또 힘까지 나니까 이렇게 추운 겨울에는요. 이렇게 간편한 시금치 고구마죽을 한 그릇 딱 먹고 힘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지금까지 로컬 레시피였습니다. 몸에 좋은 시금치를 더 맛있게, 더 편하게 즐기고 싶다면 시금치 고구마죽 어떠신가요? 뽀빠이 기운 솟아나는 시금치 고구마죽으로 다가오는 새해를 힘차게 맞아보세요. 완전히 봉쇄됐었어, 강주는. 그전에 신문도 안 나오고 TV도 전부 꺼져 있었어요. 외로운 섬이었어요. 13일 만인가 신문이 나오게 되는데 전남매일신문에서 저한테 시를 한 편 빨리 써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광주 시민들의 영혼이 전두환 씨를 목을 베지를 않으니까 하늘에서 전두환 씨의 목을 뱉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두환이 90세의 나이로 자택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냥 처음에 답답하고 화나고 그런 건 되게 잠깐이었고 그냥 앞으로 뭘 해야 되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럼 뭐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시를 쓰면서 옛날에는 학생들을 가르쳤던 김준태 시인이라고 합니다. 1980년 5월 저는 당시 광주시 전남고등학교에서 독일어를 가르친 외국어 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80년 5월에 광주를 누구 못지않게 많이 보아올 수 있었습니다. 광주에서 당시 신문이 두 군데가 있었어요. 전남일보와 전남매일신문이 있었어요. 그 신문에서 13일 만인가 신문이 나오게 되는데 문수태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이 김준태 선생, 오늘 정치면에 아무것도 실을 수가 없네. 그냥 시로 메꾸세. 아 광주여 무등산이여, 죽음과 죽음 사이에서 피 흘리는 우리들의 영원한 청춘의 도시여, 죽음으로써 죽음을 물리치고
죽음으로써 삶을 좌절했던 우리들의 영원한 청춘의 도시예요. 그때 도청에는 검열관들이 있었거든요. 바로 인쇄기로 안 돌아갔습니다. 전부 빨간 줄 긋어버리고 114명에서인가 34명이가 나도 다 잘라버렸습니다. 빨간 줄 다 긋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알아먹었어요. 그 행간에 있는 핏자국을 발견해 본 것이에요. 그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광주항쟁과 관련된 시가 약 1000여 편이 넘은 것 같아요. 시집이 20권을 냈습니다. 20권을 냈습니다. 약 18권이 전부 광주에 바치는 노래더라고요. 자유와 평등과 평화의 이 박애의 정신, 그것은 계속 만들어져야 되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돼요. 저는 이것을 시의 아름다운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광주에서 전시 기획도 하고 예술가분들이랑 공동 작업도 하고 있는 독립 큐레이터 이하영입니다. 어릴 때 거의 6살, 7살 때 부모님이 광주에 왔으면 이렇게 망월동 국립묘지 있는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데려가셨어요. 그때 걸려있는 사진들이 엄청 잔인한 사진들이 많았었거든요. 처음 이렇게 5.18에 대해서 그런 이미지들로 먼저 접했고, 그래서 되게 5.18 하면 무서운 일이고 광주 하면 그런 일이 있었던 도시여서 되게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그게 조금 달라졌던 계기라고 해야 되나? 순간이 비엔날레 작품들 보면서 저는 많이 변했거든요. 다양하게 그 5.18을 예술 작품으로 풀어내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게 그렇게 막 무서운 일만은 아니었구나 하면서 좀 스스로 그때부터 알고 싶어 하고 기억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좀 비엔날레 영향이 저는 되게 컸었던 것 같아요. 처음 활동 시작했던 거는 5월 식탁이었는데, 이거는 장동 콜렉티브라는 큐레이터 팀으로 활동을 했던 거였는데, 그것도 원래는 5.18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광주 음식이 맛있으니까 어머니들 레시피를 담은 요리책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다 기억 한편에 5.18이 자리하고 계신 거예요. 학생들이나 어른들이 이제 어디 쫓기다가 이 병원으로 들어올 때가 있었거든. 그러면은 이제 옷 같은 것도 말하자면 막 피 같은 거 묻었으면 런닝사스 같은 거 바꿔서 부식 해주고. 주먹밥도 해오고 막 양푼에다 이렇게 큰 양푼에다 밥을 퍼서 차에다 올려주고 막. 당시 80년 5월에 광주에 계셨던 어머니나 할머니들의 레시피를 통해서 이걸 이야기를 하면 또래 친구들이 일상에서 좀 사건을 기억하고 이게 나랑 먼 일이 아니었구나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그런 식으로 작업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앞으로 우리 할 일은 전두환 바이러스를 그리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 아니란 거예요. 거기에 그걸 이겨냈었던 광주 시민들을 그려주고 노래하는 것이 5월 정신의 계승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금남로를 저는 어떤 죽음의 거리가 아니라 엄청나게 아름다운 거리로 만들고 싶었어요, 노래를. If we go to 샌프란시스코라는 노래 있잖아요. 만약 그대가 샌프란시스코에 가신다면, 나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만약 그대가 강주에 온다면 머리에 꽃을 꽂으세요. 금남로에 가면 누구나 노래 부릅니다. 거리에는 새들이 종종 걸어다니고 하늘에서는 물고기들이 날아다니고 사람들의 몸에서는 온갖 꽃이 피고 무릉에서 내려갔다는 하늘나무, 그리운 마음을 모두 드러나. 금남로에 가면 누구나 노래, 금남로에 가면 누구나 노래가. 단순하게 나쁜 사람 한 명 이렇게 죽었구나. 과거의 일, 지난 일이 아니라
내 삶이랑 연결지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좀 그때 시민들이 서로를 돌보고 지키려고 했던 마음이나 좀 불의에 맞서려고 했던 그런 태도 같은 게 여전히 유효한 가치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에 주목해서 조금 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이 있었다. 용기가 있었다. 연민이 있었다. 서로를 돌보려는 마음과 진실된 만남이 있었다. 걷어내니 보였다. 언제 어디에서나 기본이 되는 가치들이. 좀 그날 사람들이 바라던 세상? 연령, 성별, 뭐 출신 이런 거 다 떠나서 하나가 됐던 그 공동체? 세상이랑 지금이 뭐 얼마나 비슷한지 그 세상을 좀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이런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하고 싶거든요. 독일의 위대한 역사학자 프리드리 헤겔은 이런 말을 했어요. 역사는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두환 씨가 죽었다, 자연사 했다 해서 역사는 끝난 것이 아니거든요. 황주황생의 정신을 열어줘야 됩니다. 물결을 쳐서 흘러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가슴 속으로 흘러 들어가서 역사를 계속 재생시켜 나가는, 새로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새로운 에너지가 되도록 사람들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은 계속돼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 맛이 아니야, 이 맛이. 이 맛도 아닌데. 이 맛 아니라고. 에이. 됐다. 그래, 이 맛이야. 어서 와. 이런 맛은 처음이지. 찾아 헤매던 맛의 정체는 바로 열반찬 안 부럽다는 맛있는 밥. 밥맛 하나로 입맛 돋운다는 구수한 유혹이 시작됩니다. 줄을 서시오. 밥맛 좋은 식당이 여기 있소이다. 얼씨구씨구 돌아간다. 절씨구씨구 돌아간다. 와, 여러분 오늘 저 제대로 날 잡았습니다. 야, 이 숟가락 무기 들고 오늘 밥을 한번 부시러 가보겠습니다. 자, 돌격 앞으로.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사장님 소문 들으셨어요? 소문. 무슨 소문이요? 아니 여기 그 밥맛이 그렇게 좋다는 소문이 저기까지 자자해요. 그래요? 아이고, 네. 저도 잘 몰랐는데 그거는. 그래서 제가 맛을 좀 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해드릴게요. 아싸. 맛있는 밥의 영원한 동반자는 누구? 바로 매콤한 제육볶음인데요. 믿고 먹는 어머니 손맛 양념 입고 빨간 맛 제대로 뽐내는 제육볶음 쌈정식이 차려졌습니다. 그런데 뭔가 빠진 것 같죠? 가장 중요한 밥이 빠졌네요. 흔한 전기밥솥 밥은 가라! 주문 즉시 안친 압력솥밥이 기다리고 있으니 와, 그나저나 윤기가 쏴라있네요. 와, 밥이 어떻게 이렇게 살가지고 맛있을까요? 이거 무슨 쌀이에요, 사장님? 예, 그 괴산에서 나오는 신품종 신동진이라는 쌀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공수를 해서 써요.
일주일마다 공수하시고 그렇죠. 예. 묵은 쌀이 없겠네요. 그렇죠. 다 햅쌀이에요 지금. 어머. 예, 저희들 쓰는 거. 왜 이 솥밥만 고집을 하세요? 한국 사람들 이제 밥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또 이제 밥은 항상 이렇게 손님들한테 대접할 때는 제가 먹는다고 생각을 하고 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네. 전쌀을 쓰려고 노력하고 이제 솥밥을 하게 된 거거든요. 마치 기름을 바른 듯 윤기 차르르 흐르는 밥계의 존재감 강. 햅쌀밥에 고기라니 이거 반칙 아닌가요? 거기에 청국장까지 든든하게 들어갑니다. 아는 맛이 더 무섭다더니 맛있겠다. 제가 예. 먹어보니까 예. 알겠어요. 왜 소문이 났는지. 예. 이 밥맛 좋은 식당 비결이 뭐예요? 전 햅쌀을 이제 공수에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공수에다 쓰다 보니까 좀 그런 점도 전점이고 일단은 제가 먹는다고 생각하고 이제 최선을 다하니까 예 그렇게 좀 밥맛 좋은 집으로 이제 된 것 같아요. 이곳이 바로 충북도내 선정 밥맛 좋은 식당이라는 말씀. 맛있는 밥맛에 한 번 온 손님은 또 찾기 마련이라는데요. 산의 진미 부럽지 않은 밥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쌀이 햅쌀이라 그런가 훨씬 어우러져서 더 고소하고 풍미가 있어요. 맛있어요. 탱글탱글하고 쌀도. 두 번째 밥맛 좋은 식당을 찾았는데요. 손님들 발걸음이 바쁘네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이렇게 바쁘게 가세요? 네, 밥 먹으러 왔어요. 여기 뭐 맛집이에요? 아주 밥이 맛있는데요. 아니, 다 반찬도 맛있는데 밥 맛이 끝내주는 집이에요. 밥이요? 네. 밥 먹고 싶다. 빨리 갈까요, 우리? 과연 어떤 밥일까요? 제가 아까 들어오다가 손님분이 여기 밥맛이 그렇게 맛있다 그래서 궁금해서 따라왔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드셔보시면 아세요. 어머, 자신감 뿜뿜이네요. 바로 주방에서 그 맛 확인해 보시죠. 산초 기름 위에 두부, 버섯, 부추 붙여서 산초두부로 즐기고 100% 어머니 손맛으로 빚어낸 갖가지 반찬은 상시 대기 중. 밥상 가득 라인 맞춰줍니다. 와,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네요. 맛있겠다. 아니 밥부터 드셔야죠. 이거 먹고 싶은데. 그래도 밥부터 드시는 거예요. 밥이요? 예. 오! 아주 특별한 밥이라고요? 와, 이게 무슨 밥이지?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는 밥, 곤드레 밥입니다. 예로부터 장 건강과 혈관 질환에 좋다 하여 밥으로 함께 즐겨 먹었죠. 근데 너무 맛있어요, 진짜 사장님. 근데 곤드레밥에 좀 자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곤드레가 부드러우면서 거기서 뽀얀 물이 나와요. 그러면 쌀하고 같이 어우러지니까 그게 사람 건강에 좋고 거기 이제 뽀얀 물에서 비타민, 단백질, 콜레스테롤을 다 저하시켜 주니까 사람이 건강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짭조름한 양념장 넣고 맛있게 비벼서 한 입 먹으면 곤드레 특유의 구수한 맛이 입안에서 요동을 칩니다. 이게 바로 진미잖아요. 밥맛이 최고예요. 엄마가 해준 집밥 같은 그런 맛인 것 같아요. 건강한 음식. 조미료를 많이 안 한 것 같고요. 깔끔하고 왜 우리가 외식하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다거나 느끼한 점들이 다른 식당에서 많이 느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너무너무 축하드리는 게 밥만 좋은 식당으로 선정이 되셨다고 합니다. 네. 야! 아니 얼마나 밥맛이 좋으면 또 이렇게 선정이 되셨는지 비결 좀 알려주세요. 두 내우가 다니면서 산에서 일요일마다 산에 가서 나물을 해다 저장을 해놨다 겨우내 산에서 나는 나물만 해드립니다. 쌀도 일주일 도정한 지 일주일 안에 걸 쓰걸랑이요. 청원 생명쌀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밥이 맛있어요. 건강한 곤드레밥에 또 우리 어머님의 따뜻한 마음까지 오늘 정말 잘 느끼고 왔는데 여러분 느끼셨나요? 멋진 곤드레밥과 따뜻한 어머님 정말 멋지다 멋져. 어머, 혜정 씨 또 먹어요? 신에게는 밥 한 끼 할 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밥집을 향하여 돌격해볼까요? 돌격! 밥집을 부시죠! 혜정 씨 따라 들어가 보니 밥맛에 빠진 쩝쩝 박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한번 맛보면 그릇째 먹게 되는 맛인가 봐요. 오,
뭘 그렇게 맛있게 드세요? 맛있는 거요. 정말 맛있는 거요? 거. 그럼 저 숟가락 갖고 와요. 저도 한 입만 먹읍시다. 한 입만. 안 돼. 아, 저 한 입만 먹읍시다. 한 입만. 예약해도 돼요. 네. 예약해도 되니까 저쪽에. 네, 알겠습니다. 네네. 식사 맛있게 하세요. 사장님, 저도 저거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아니 특별한 게 있긴 있는데요. 아, 그래요? 네네네. 뭐요? 밥이 있어요. 밥이요? 네, 아주 특별한 밥이 있어요. 아, 사장님, 저 밥 2공기 먹고 와서 이 웬만한 밥으로는 저 만족 못 하거든요. 믿고 기다려 보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믿어볼게요. 네네.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보양식이 내려지나니 혜정씨 앞에 도착한 맛의 정체, 바로 추어탕이네요. 얼큰한 국물에 진한 추어탕 국물이 주인공이었나 싶었는데요. 우와, 이건 또 뭐죠? 진짜 특별한 밥이 많네요, 사장님. 네네, 맛있어 보이죠? 강황쌀로 지은 솥밥입니다. 강황에는 이제 다 알다시피 커큐민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잖아요. 네. 항암 작용, 치매 예방 뭐 여러 가지 좋다고 하더라고요. 보약 같은 밥인 것 같은데. 약밥이죠. 약밥 위에 산뿌리까지 야무지게 챙겨 먹고 본격적으로 밥을 음미해 보는데요. 올금에 비해 영양 성분이 10배 이상 많다고 알려진 강황. 빛깔까지 영롱한 게 눈과 입까지 사로잡았네요. 거기에 건강 한 스푼 과하게 더해보겠습니다. 원기 회복에 좋은 추어탕과 함께 먹어보는데요. 와, 밥 한 끼가 보약이 따로 없네요. 밥맛 좋은 식당으로 선정된 이유 제대로 알겠네요. 와, 진짜 맛있네요. 야, 이 건강한 강황밥과 이 진한 추어탕의 조합이 둘이 콤비예요, 콤비. 한국인의 밥심 확인 완료했습니다. 사장님, 네. 앞으로도 이 밥맛 좋은 식당 네. 명성 쭉 이어가실 자신 있으십니까? 아유, 자신 있습니다. 아, 자신 있으십니까? 네, 자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카메라 보고 약속 한번 네. 할까요? 네. 자, 손가락 걸고 약속. 꾹. 하늘이 무너져도 지켜야 할 맛, 바로 밥맛 아닐까요? 기본에 충실한 밥맛을 지키며 손님에게 맛과 영양을 모두 선물하는 밥맛 좋은 식당. 올겨울 보양은 맛있는 밥으로 챙겨보자고요. 꿀꺽!